이슈토크입니다. 지난 7월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대적인 혁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 버스운송 사업조합과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노사민정과 1년 6개월여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건데요. 시민과 약속한 준공영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했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부산시 공공교통혁신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 정책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부산 시내버스 현황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지금 부산시에는 총 33개 업체에 2,51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11대 대상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산행 준공영제가 시행된 목적은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네. 그다음 교통 일하는 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내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업체들의 부정이 조금 계속되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높았습니다.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혁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동안 부산시의 준공제를 지난 13년 동안 시행된 2007년도에 시행된 이후에 네.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네네. 높은 불구하고 일부 이제 버스 업체에서 인원 불풀리기라든지 그다음 재정지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이게 좀 신뢰를 많이 저버렸다는 건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런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강도 이제 혁신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계기가 됐는데 이번 민선 7기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가장 주요 내용은 일단 투명성. 네.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대시민 신뢰를 확보하자는 게 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제 3대 전략의 그다음 18기 과제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기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시 출도 중심의 이제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 입찰제, 그다음 대중교통 환승 편의 도모 등으로 더욱 편리하고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개편의 가장 핵심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네. 전국 최초로 버스 업체와 그다음 버스 운송 조합과 그다음 시와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하는 계획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시스템의 가장 주요 특징은 모든 수익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위의 변조가 사실 불가능한 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어서 네. 사실 굉장히 고강도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면은 그래도 좀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업체 비리라든지 뭐 대중교통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점이 좀 제기가 돼 왔는데 예를 들면 뭐 노선이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돼 왔습시니까? 운송 적자 증가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네네. 운송업체의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로 시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시민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네. 운송 적자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난 10년 동안에 버스 요금이 한 번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사 임금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운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지금 운송 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데 지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00억 정도 재정 지원금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공항도 계획을 하게 네. 됐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과제 중 하나로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책 노선 입찰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도입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정책 노선 입찰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정책 노선 입찰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일개 노선에 대해서 그 운송업자들이 최저가 입찰제로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시행되려면은 그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반 시설이 우선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노선을 아까 개편했는데 노선 개편 결과에 따라서 시 외곽 지역에 한 개 노선을 시범 선정해서 네. 이 운송할 수 있는 업체에 그 노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개 노선을 시범 입찰을 하게 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그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 노선 입찰을 통해서 시가 아니면 그 운송업자가 그 노선을 운영했을 때 그 최저 가격으로도 운행할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면은 이걸 그 결과를 보고 좀 2개 노선이나 3개 노선을 갖다가 외곽 지역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였죠. 노선 개편 영역도 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부산 시내버스의 노선 체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현재 부산시의 장대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건데 저희들은 대부분 그 지하철로 한성으로 위주 체계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성 체계로 가져가게 되면은 일단 회차가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민들이 예전에는 그 10분 한 20분 이렇게 기다리는 걸 갖다가 한 5분이나 10분 정도로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달리던 것을 줄이고 환승 체계를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덜 기다리고 좀 예. 자주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예. 바꾼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선의 수치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선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총 네. 82개 노선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2개 노선을 한꺼번에 개편하기에는 하면 시민들이 받는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노선 개편을 추진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는 23개 노선이고 2단계 22개 노선, 3단계 18개 노선, 4단계 19개 노선 총으로 해서 총 82개 노선을 개편하는데 가장 핵심은 이 1단계는 일단은 장대 노선을 자르고 네. 그다음 지하철까지 최대한 거리로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네. 그 노선을 개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네. 너무 한 번에 바꾸면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네. 노선별로 좀 조정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뭐 채용 비리부터 뭐 배당금 잔치까지 부산 시내버스 업체 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네. 왔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 버스 재정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네.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버스 업체가 ERP 시스템이라고 전사적 경영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 ERP 시스템에서 이제 각 회사별로 회계를 갖다가 정상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수기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네네. 그 회계 업체에서 한 회계를 갖다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축하게 된 거는 33개 업체를 갖다가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조합하고 실시간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처리 상태를 갖다 시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리고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도입된다면은 아마 회계 재정이나
그러니까 재정이나 지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도 조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투명성은 어쨌든 이 시스템으로 인해 도입이 됐고 네. 관리랑 이런 감독도 좀 강화되는 그런 여타 좀 보완되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회계 아무리 제도가 좋고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방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그 사전 방지하는 시스템이 회계 그 공유 시스템이고 네. 이런 업체가 발생했을 때에 그다음 강력한 제재도 따라줘야 된다고 그렇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회계 부정이나 그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네. 1차로는 그 횡령 금액이 5배를 갖다가 가진금을 갖다 부과를 합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또 이런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리제 제도 자체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법을 저희는 이번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회계 부정이나 채용 비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하니까 네. 그 공익이사제를 확인해서 경영 전반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를 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뭐 제도 기반 이런 시스템도 마련이 됐고 네. 이후 사건이 일어나도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퇴출을 시킨다든지 좀 예, 예. 강력한 제재를 좀 가할 것이다 예, 예.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해 주신 이 회계 공유 시스템 외에도 뭐 준공영제 공공성 또 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좀 다른 조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시죠.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네. 공익이사제 도입에 중대비리업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2년 이상 자본 잠시 30% 이상 자본 잠시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시와 그다음 그 시민단체 네. 조합 노동 그 단체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력 풀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공익이사제를 한 명 파견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그 부정이 발생 시에 공항도 제재가 이제 안에 마련되었는데 네네. 그 1, 2에 이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우리 이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로 이제 제한을 마련했고 네. 시 홈페이지에 이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이상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아예 이제 준공인제에서 퇴출시키는 제한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한다면 시민들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투명성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협약서나 조례 같은 관련 규정도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이제 시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협약서라든지 이제 그 지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조합하고 운송업체가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협상을 하기 전에 운송업체나 조합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제재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협상을 해서 지난 그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의 반발이나 또 노동조합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고강도 그 협상을 마련한 게 이 하지 않으면은 중국리 제도 자체가 그 무너진다. 그러면은 시민도 불편할 거고 버스 업체도 경영에 불안 올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노조와 그다음 버스 업체 간에 허심탄회하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양보하고 일정 네.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고 업체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해서 최저간을 고강도 이제 그 혁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시민 참여율을 좀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공공성 투명성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업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업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그 결정 사항을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서 이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 안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강화되면은 네.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준공영제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셨습니까? 준공영제 버스 운영에 이제 1년 동안 성과 평가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비스 평가 비율을 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시민들한테 대시민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요. 네. 그다음 운송 그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5대5 정도의 이제 그 업계 노력으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이 운송 절감 비율에 오해가 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기존에 이제 운송 업체에서 이제 절감을 하게 되면은 그 절감분에서 이제 표준 운송가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운송 비용을 절감하게 됐을 때에 네. 표준 운송가를 감액하다 보니 굳이 감액할 그 운송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존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50%는 이제 표준 운송가를 감액을 하고 50%는 업체의 이익으로 돌주를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이제 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업체 스스로도 네. 또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 네, 부분을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실제로 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단 경쟁 업체 간에 이제 업체 수가 34개 업체가 있다 보니 네. 그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도입하기로 해서 이제 업체 간에 동일 대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저희 3개 업체지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임원수도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이제 네.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운송 비용도 절감분이 나올 거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독려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좀 높이겠다 이런 정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중교통이 좀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교통 정책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그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교통 정책의 주요 방향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거고, 네. 그다음 그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제한해서 그 대중교통이 이제 편리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 그 편리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단 저 도시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충하고 그다음 그 불경 부산과 그 시 근간에 부산과 울산 그 강력 철도망을 구축해서 네. 부산 부울경 하나의 단일 그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게 저희 대중교통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저 뭐 시민들이 협조할 부분도 있고 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그 재정을 투입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 대중교통을 확대해서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부산의 정책대로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하겠다. 대중교통의 버스, 지하철 이용을 좀 늘리고 승용차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이 맞으려면 정말 시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고안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수단인 만큼 혈세 퍼주기다 뭐 이런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혁신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